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계단만 보면 피하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3세 김동환 어르신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서 시작된 건강 신호를 발견하고 심폐기능을 회복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이 찬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김동환이라고 하고요. 경북 구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아파트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서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70살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병원 다니는 것도 없었고 약도 별로 먹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예전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늘 좀 피곤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2층 계단참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어요. 숨이 차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뭔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두근거리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면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우리 나이에 계단 오르기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요즘 계단 오르는 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도 받았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심장 상태를 보는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요. 혈액 검사에서 빈혈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심장병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지금 당장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단계이고 폐 기능도 나이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빈혈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숨이 더 차게 됩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체중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키가 170cm인데 몸무게가 78kg였거든요. 선생님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해서 숨이 차게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단 오르기 힘든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심장 기능, 폐 기능, 빈혈, 체중,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시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셔야 하고 식단도 바꾸셔야 합니다. 빈혈도 치료하고요. 이렇게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운동이라는 걸 평생 별로 안 해봤거든요. 젊었을 때 일하면서 몸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서 TV 보고 그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운동을 하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고민을 아시는지 재활의학과에서 운동 처방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났고 저한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셨어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제 상태에서는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일 평지를 걷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10분씩 걷고 익숙해지면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의 속도는 편안한 정도로 숨이 많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걸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호흡을 의식하면서 걷으라고 하셨어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익숙해지면 계단 오르기 연습을 조금씩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층만 천천히 올라가고 익숙해지면 2층, 3층 이렇게 늘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숨이 차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5kg만 빼도 심장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께 식단 상담도 받게 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제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고 채소는 별로 안 먹었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먹었는데 그게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식단을 짜주셨어요. 밥량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고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빈혈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시금치, 소고기, 조개 같은 것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운동이라는 걸 평생 안 해봤는데 갑자기 매일 걸으려니까 귀찮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평생 먹던 대로 먹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걸어주고 식단도 바꿔주고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하고 격려해줬어요. 그런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15분도 걸을 수 있더라고요. 숨도 예전보다 덜 찼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20분을 걸어도 괜찮았고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그리고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 연습을 시작했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숨이 예전만큼 차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심전도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장 박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네요. 운동하시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2kg 빠졌어요. 선생님이 이 속도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계단도 이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천천히 중간에 한번 쉬면서 올라갔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였습니다. 2달째 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걷기가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걷는 게 힘들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걷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매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계단도 이제 3층을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집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쌩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숨도 많이 안 차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3달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운동부와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김 선생님, 심폐기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3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다른 사람 수준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체중도 5kg가 빠져서 73kg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면 정말 이상적이에요. 앞으로도 이 체중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빈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철분제를 꾸준히 먹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었더니 혈액 검사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빈혈이 좋아지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래서 운동할 때 숨도 덜 차게 되는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3층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고 숨도 많이 안 찼습니다. 아내가 여보, 요즘 계단 오르는 거 보니까 젊어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5달째에는 더 나아가서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연습을 했어요. 친구들 집이 4층, 5층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집에 놀러 가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숨도 안 차고 가슴도 편안했어요. 6달이 지나고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모든 게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김 선생님 정말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숨이 찬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기능, 폐 기능, 빈혈, 체중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둘째, 계단 오르기가 힘든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일찍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셋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운동을 안 했는데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니까 심폐기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몸은 변합니다.
넷째,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저도 처음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5kg만 빼도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도 훨씬 수월했고요. 여섯째, 빈혈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철분제 먹고 빈혈을 치료하니까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졌어요. 일곱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그냥 우산 쓰고 나가서 걸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몸이 변한 거예요. 여덟째,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같이 걸어주고, 식단 챙겨주고, 격려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의사 선생님, 재활의학과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10번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73인데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계단 오르기 연습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식단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두렵지 않으니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 없고, 활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그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심장 기능 검사, 폐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알면 그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좋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체중 관리도 하세요. 5kg만 빼도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면 충분히 뺄 수 있어요. 빈혈이 있으시면 치료하세요. 철분제를 먹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빈혈을 치료하면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73이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것 같아요. 70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활동적이에요. 이게 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도 70이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숨이 찬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관리를 시작하세요. 6개월만 꾸준히 하면 저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폐기능, 가벼운 계단 오르기, 활기찬 매일,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숨 가쁘지 않게, 가슴 편안하게, 활동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73세의 김동환 어르신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서 시작된 건강 신호를 발견하고
6개월 만에 심폐기능을 회복하신 이야기. 정말 놀랍고 희망적이지 않나요? 숨이 찬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심장 기능, 폐 기능, 빈혈, 체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 빈혈 치료, 식단 조절도 함께 하세요. 6개월만 꾸준히 하면 저처럼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유독 힘든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